(36번) 여기 인원 적어진 것 같아요. 수요일 듣는 사람이 다시 옮겼잖아. 방학 때만 화요일 들었던 애들. 자, 36번. 일단 직선 L 좀 보자. 아까 말했듯이 이런 형태 보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 애지간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x, y 값을 구해보면 1,1. 그래서 요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1,1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해보면 1,1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점이 0,-2라는 A점과 3,1이라는 B점이 있었다. 자, 이 상태.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맞지? 니은. 직선 AB 위에 있는 점 중. 그러면 AB를 이은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 자, 직선 AB에 있는 점 중에서 뭐 여러 개의 점들이 있을 거고 19 해놓을까? 직선 AB는 얘가 Y는 X증가랑 3, Y증가랑 3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겠네. 자, 직선 AB의 방정식이 Y는 X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자, 이 위에 있는 점 중 이 직선 L 1,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 L이 지나지 않는 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요게 조금 낯설 수 있거든? 다 지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잘 봐. 요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직선 L이잖아 지금. 얘가 1,1은 확실히 지나. K값에 관계없이. 근데 요 형태만을 봤을 때 얘가 요 식이 K가 몇일 때 K가 1이면 어떤 식이 나올 거고 2여도 어떤 식이 나올 거고 3이어도 4여도 어떤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K에다가 몇을 집어넣어도 절대 만들 수 없는 식이 하나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요 K에 묶여있는 요 식. 이 직선 L에 K 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딱 넣었을 때 이 직선 L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얘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요거는 좀 낯설 텐데 알아둬 얘들아. 오케이? 다시 X와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 뭐 K가 일반적이니까 K가 들어있는 식을 정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여기에서 얘가 0 되는 X값, 얘가 0 되는 X값을 찾아서 얘가 1,1을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구나 라고 알 수는 있잖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건데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 이 K로 묶인 요식 있지? 얘만 남을 수는 없어. 오케이? K에다가 1 넣으면 어떤 식 나올 거 아니니? 2 넣어도 어떤 식 나오고 분수 넣어도 되고 음수 넣어도 되고 별의별 것씩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들어질 수 없는 식이 딱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이 K 값에 묶여있는 요식. 얘만 남을 수는 없어. 이건 알아둬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 L은 절대로 얘가 될 수는 없어. K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정리했을 때 요식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랬니 얘들아?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K로 정리했을 때 K의 개수 느낌으로 K에 묶이는 K를 갖고 있는 애들로 묶잖아. 얘로는 이 전체식이 될 수 없어. K에다 무슨 수를 넣든 간에 절대로. 그래서 얘가 요식이 될 수 없으므로, 오케이? 됐지?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겠지. 이 식이 얘가 될 수 없는데 얘가 이 식이 얘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도 당연히 못 지나겠지. 이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보자면 y자리 그냥 x-2 넣자. 그럼 이렇게 돼서 x는 2, y는 0이 되지.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이 2,0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은 무슨 짓을 해도 k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여기 2,0은 절대 못 지나. 그래, 그릴 수는 있겠지. 그리는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니은에서 요 직선 L이 얘가 이 직선 AB 위에 점 중에서 절대로 지날 수 없는 점은 누구냐면 2,0이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 1,-1이 아니라 2,0을 못 지나.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해주면 좋겠어. 뭐 흔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 얘들아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요거 정리해서 얘 무조건 1,1을 지나는구나.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 이건 엄청 흔한 거다. 많이 해봐서 알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K로 묶여있는 요식 자체로는 얘가 절대 될 수 없다.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 니은은 1,-1이 아니라 2,0으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 다음 디귿. 직선 L이 선분의 입이야. 이번에 선분이네. 그러면 여기 지워주고. 자, 직선 L이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많이 해봤지. 해봤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형태거든. 디귿.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된대. 그럼 어디야? 양 끝을 지날 때를 따지면 되는 거지. 여기를 지날 때와 여기를 지날 때 이 둘의 사이면 된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거랑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 점을 지난 어떤 직선이 있는데 A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지날 때와 여기를 지날 때의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의 값이 만약에 K값이 1이고 이때 K값이 만약에 3이라면 정답은 1 이상 3 이하다라고 하지. 그지? 근데 얘는 조금 달라. 왜냐하면 얘는 요 사이에 양수밖에 없잖니. 그지? 근데 얘는 잘 봐. 요 점을 기준으로 지금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대충 요 사이에 있는 요런 선 하나 그어볼까? 노란 선 봐봐. 이거 기울기 음수 아니야? 얘는 양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양수와 이 두 양 끝을 지나는 두 선 사이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돼. 한 번에 못해. 왜냐면 봐봐. 상상해보면 돼. 만약에 요 A를 지난 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 그래도 지나잖아. 기울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지. 즉, 요 빨간 선 봐봐. 요 빨간 두 선 사이를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이가 이 점을 지날 때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랑 달라. 얘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이때보다 커져야 돼. 그리고 이때보다 작아져야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쪽은 음수잖아. 지금 노란색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양수잖아. 엄청 큰.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봐야 돼.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축을 그린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좌표축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기 보이니 3, 4분면에 해당되는 여기
빨간 선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기울기는 양수지. 맞니? 여기와 여기 있다면? 이해됐을까? 그리고 여기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기울기는 음수지. 이 노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해됐어? 그래서 나눠야 돼.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평소에 하듯이, 얘들아. 다시, 왜 얘는 대충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왜 얘는 나눠서 해야 돼? 얘는 이 범위 안에 여기랑 만나는 걸 너희가 뭔 상상을 하고 있는 무조건 양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여기를 지나는 너희가 선을 몇 개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눠야 돼. 이해되니 얘들아? 뭔 차이인지? 이게 조금 어렵게 낸 거야. 자, 그래서 양수일 때 먼저 보자. 양수일 때가 쉬우니까. 양수일 때는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부터 A를 지난 요 선부터 여기까지지.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만나잖아. 이해됐어? 근데 요 A를 지날 때랑 비교했을 때 뭐 이런 데 왔다 쳐. 그럼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지. 기울기가 더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래서 그러니까 A를 지날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양수일 땐.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 식이 0,-2를 지날 때니까 대입해보면 여기다 써보자. 주어진 식이 첫 번째 A인 0,-2를 지날 때 구해보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2k가 0이 됐다. 4k가 2니까 k는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맞네? k가 2분의 1이네? 아, k가 기울기 아니구나. 됐니? k가 2분의 1일 때 a를 지나는 거지. 됐어? 근데 요 식을 살짝 바꿔보면 우리가 이쁘게 y는으로 정리해보면 얘가 식이 이렇게 되거든? y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이렇게 바꿀까? 그럼 k가 2분의 1, 지금 얘가 기울기잖아. 그럼 k가 2분의 1일 때가 여기지. 됐니? 그럼 k가 2분의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를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법은 여기에다가 k가 2분의 1일 때보다 큰 수 아무거나 넣어봐. 아무거나 넣어보면 보여. 어떻게 되겠어? k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지금 여기 디귿에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은 못 넣으니까 2분의 1보다 반대의 경우로 볼까? 양수 중에서 좀 어렵게 냈구나. 3분의 1을 넣어볼까? 2분의 1보다 큰? 만약에 k가 3분의 2라면 기울기가 5지. k가 2분의 1일 때는 3이지.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요 사이에서는 A를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기울기가 크게 뜨잖아. 오케이? 이거 굳이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거 크냐 작냐를 할 때는 얘들아 그냥 넣어봐. 그래서 넣었더니 K가 2분의 1보다 큰 수를 넣어야 말이 맞지. 이해됐어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양수,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 여기. 됐니? 그래서 보니까 A를 지날 때보다 A를 지날 때의 K 값보다 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K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여기에 안에, 여기 사이에 있겠지. 이 얘기야. 다음 두 번째. 지금 문제에서 특이점이 얘가 1,1이잖아. 근데 얘가 3,1이랍니다. B점이.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X축과 평행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갔어. 그러면 잠깐만. 왜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기울기가 양수일 때 됐지? 이제 음수일 때 보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여기지. 여기 다지. 맞아?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여기 어딘가에 무조건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무조건 만나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뭐 B를 지난다가 아니라 그냥 기울기가 음수면 돼. 오케이? 기울기가 음수면 되니까 기울기 누구야? 얘잖아. 얘가 음수면 돼.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소리고, 됐니? 그럼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K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1? 그건 이미 여기 들어있잖아. 음수 쪽으로 봐야지. 마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 K가 음수라고 여기서 2분의 1보다 큰 거 다 됐으니까 K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 무조건 음수잖아. 그러면 이 분수가 양수가 되려면 얘 뭐 돼?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가 기울기가 음수라고 가정한다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언제겠어? 이때겠지. 근데 맞잖아. B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등. 즉 애초에 시작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기울기가 0이면 B를 지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이 답이 거기 써있는 애가 아니라 K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맞아.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결론은 자, 어떤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어떤 선분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양 끝점을 지날 때를 파악하는 건 기본적으로 너희가 하잖아. 그치? 그때 그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일정한지 다른지를 봐야 돼. 그러면 얘는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그냥 이거 지나고 이거 지날 때 해서 이렇게 답 나와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겠지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하기 딱 좋은 게 마이너스 A를 지날 때 2분의 1 나오고 B를 지날 때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2분의 1보다 작은 수니까 그냥 맨날 하듯이 그 사이라고 배웠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그냥 틀리라고 낸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지금 범위 보면 알겠지만 저 값을 봐도 알겠지만 얘들아 이거 자 정리를 할게. 여기 두 점을 양 끝점을 지나는 거를 찾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A를 지날 때 값이 2분의 1 나오고 B를 지날 때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이때 저 둘의 부호가 같다면 그냥 사이가 맞아. 오케이? 근데 지금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다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따져봐야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내색은 안 해도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운데 못 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걸 좀 쉽게 풀려면 얘들아 일단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지? 얘는 A를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한 번만 확인하자고. 한 번만. 얘네 둘의 사이인지 양쪽 끝인지 2차 부등식처럼 얘네 둘의 사이가 답인지 양쪽 끝이 답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의 사이든 바깥이든 아무 수나 하나 넣어봐. 아무 수나 쉬운 수. 넣었을 때 저 상황이 저 문제에서 준 상황이 된다면 그 범위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의 사이인지 바깥인지가 알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 0 같은 걸 넣는 거지. K에 0을 넣었어. 근데 저 상황이 맞아. 그러면 사이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0을 넣더니 안 맞나? 그럼 뭐야? 양쪽 끝범위겠지. 이렇게는 할만하잖아. 검사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제대로 된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서 푸는 게 원래 하는 풀인데 이게 좀 버겁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원래 하듯이 A를 지날 때 값 찾고 B를 지날 때 값 찾아. 됐지? 찾았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사이인지 바깥범위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얘네 둘의 사이든 바깥이든 쉬운 수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자고. 아무거나 하나 넣어서 검사를 한다는 느낌으로 넣었을 때 K에다가 0을 넣어. 그러면 이걸로 보자. 만약에 K에다 0 넣었어. 그럼 없어지니까 Y-X는 0이니까 Y는 X지. 그럼 Y는 X 그래프가 1,1을 지나는 Y는 X 그래프는 이걸 거 아니야. 맞나?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의 사이 범위가 절대 아닌 거지. 그럼 얘네 둘은 맞는 거지. 얘네들이 기준점인 건 맞잖아. 근데 사이인 0을 넣었더니 안 됐어. 그 말은 뭐야? 바깥이란 얘기지. 이렇게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하는 게 좀 버겁다면. 이해됐어,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일단 내가 말한 거의 기본 전제는 지금 요 상황에서 그래프 해석해서 어디 지나는지 확인하고 저 선분의 1 지나기 위해서는 양쪽 끝을 지날 때의 K값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해서 A를 집어넣어서 2분의 1 구할 줄 알아야 되고 B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검산한다는 느낌으로 저 둘의 사이든 바깥이든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라고. 넣었을 때 문제 조건에 맞으면 그 범위가 맞겠지. 근데 안 맞아? 그럼 그 반대 범위겠지. 2차 부등식에서 두 가지 형태처럼. 알겠지? 요렇게. 왜냐면 이게 범위가
양수와 음수가 혼용될 때는 답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문제마다 달라. 저 둘의 사이인 문제도 있어. 근데 둘의 바깥쪽 범위일 때도 있단 말이야. 이 문제처럼.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그 확인이 원래는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하는 건데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싶다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구한 상태에서 부등호도 없는 거지. 그냥 A를 지날 때 K는 2분의 1이고 B를 지날 때 K는 마이너스 1이다. 잖아? 그러면 그 사이의 값, 임의의 값 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임의의 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보라고. 진짜로.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으면 그 범위가 맞는 거고 문제 조건에 안 맞으면 그 반대 범위가 맞는 거겠지. 이해됐지 얘들아? 요렇게. 자, 다음 93페이지에서 뭐 해야 되니? 40번?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 알잖아. 어디서 안 된 거야? 교점? 아, A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 40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리고 일단 39번에서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뭐 5개다, 뭐 6개다? 6개도 가능하구나. 이런 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실제로 그려보면서 따지면 돼. 가장 잘 나오는 게 좌표평면 6개로 나뉘는 거거든? 상상해봐, 얘들아. 선 3개로 좌표평면 6개로 나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어? 한 점에서 만난다. 또 2개 평행하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좌표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랑 똑같은 말이 뭐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됐어, 얘들아?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 2개였잖아. 그치? 물론 2개를 하자. 2개 이상이 평행할 때랑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잖아. 근데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야? 좌표평면을 6개로 나눌 때지. 똑같은 말이야. 자, 좌표평면 4개로 나뉘는 건 언제야? 셋 다 평행할 때. 그럼 4개로 나뉘자니, 그지? 그럼 셋 다 평행하다로 풀면 뭐 평행 조건 다들 알 거고. 자, 40번 보자. 자, 얘도 뭐 비슷한 문제인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개 이상이 평행할 때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식을 써보면 자, 이렇게 3개의 직선이 있는데 첫 번째 2개 이상이 평행할 때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얘랑 평행할 때를 보자. 자, 얘랑 평행할 수 있니? 없지. 왜? x의 개수 비율하면 2분의 1이잖아. y의 개수 비율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평행할 수는 없지.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조금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얘네 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 조건으로는 절대 평행하지 않지. 이해됐어? x의 개수끼리 하면 2분의 1이고 y의 개수끼리 하면 1,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평행할 때가 있어. 하필이면 얘네 둘이 y의 개수가 부호는 다를지언정 동일한 a여서 가능할 때가 있는 거거든. 언제냐면 a가 0일 때. a가 0이면 y가 날아가니까. x는 상수다. 이 꼴만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평행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하나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고 숨어 있었고 그래서 써보면 얘를 1번, 2번, 3번이라 한다면 자, 첫 번째 1번과 2번이 평행할 조건은 뭐다? 얘가 좀 특이하다 했어.
원래는 평행하지 않지만, 식상으로는 평행하지 않지만 y의 개수가 a로만 있어서 그 특이성 때문에 얘는 a가 0이어서 y가 날아가 버리면 평행하지. 요게 좀 특이한 상황. 다음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이야. 2번과 3번이 평행할 때는 다 쓸게 그냥 1분의 4랑 a-2분의 a랑 똑같으면 되지. 뭐 부연 설명 안 할게. 그래서 이때 a는 3분의 8 나온다. 다음 1번과 3번이 평행하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 평행할 때는 a가 0일 때, 얘일 때, 얘일 때 이렇게 되겠다. 셋 다 평행은 불가능한 상황. 왜? 애초에 1번과 2번은 a가 0인 특선 상황 아니면 평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개수가 다르잖아. 얘네 셋을 전부 다 y의 개수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네 셋은 절대 평행할 수 없어. 오케이? 됐지? 그래서 그거는 굳이 안 쓸게. 자, 됐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식이 그나마 좀 풀만 해보잖아. 연립하기. A를 몰라도 두식을 더하자. 두식을 더하면 6x 플러스 4는 0이니까 1번과 2번의 교점좌표가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단 말이지. 그치? 1번과 2번 연립한 거야. 그럼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1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a가 있어도 표현은 할 수 있잖아, 점을. 그지? 그래서 표현해보면 y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2가 나온다. 아, 그래서 1번과 2번의 교점이 뭐 나온 거?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a분의 2가 나온다. 됐을까? 그러면 요 점을 누가 지나면 돼? 3번이 지나면 되지. 문자라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3번씩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되고, 이렇게씩 나오겠지. 됐니? 그럼 요거 만족하는 A값 구하면 되지. 전개할 거 전개하고 계산하면 돼.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게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더라. 그래서 마지막 A값.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는 2개 이상이 평행할 때 3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1개 해서 m값은 4. 다음 모든 a 값의 합은 n. 그러면 얘네 4개 전부 다 더해주면 3분의 10. n은 3분의 10. 이렇게 되겠다. 됐니? 뭐? 그럼 누구의 교점을 봐? 어차피 결론은 1, 2, 3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가 봐도 보이겠지만 1번과 2번 연립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자, 됐으면 넘겨서 94페이지 42번 41번 안 해도 되니? 41번 말로만 살짝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일단 문제 잘 읽어야지.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서 됐고 마지막 직선이 정사각형이랑 만난대. 마지막 직선이 정사각형이랑 만나는데 걔랑 그 중간에 있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이 얘기지. 오케이? 그럼 일단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누군 거야? S가 아니라 M인 거지. M을 먼저 구하는 거지. M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M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직선이 어디 지나야 돼? B랑 D를 지나야 되지. 그지? 그려보면 알지. 지금 M이 들어있는 두 번째 직선이 M 값에 관계없이 6,2 지나잖아. 그럼 6,2를 찍어보면 저기를 지나는 직선이 B를 지날 때랑 D를 지날 때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보일 거고. 그래서 B를 지날 때 M 값을 구해보고 D를 지날 때 M 값을 구해보면 그게 M의 범위가 되겠지. 왜? 이거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아까랑 비교했을 때? 왜? 기울기가 음수인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사이범인 거야. 아까가 특이한 거였어. 이해됐지 얘들아? 아까랑 비교하면 보여야 돼. 자, 그러면 그 사이가 M 값의 범위가 될 거야. 됐지? 그러면 걔랑 수직인 직선은 지금 S랑 M이 둘 다 기울기잖아. 그럼 수직이니까 결론은 간단하게만 쓰자면 B를 지날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D를 지날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M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지. 맞아? 이 정도 생각할게. 그러면 이 M 값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직선이 정사각형이랑 만난다는 거고, 문제는 뭐야? 그 직선과 S를 미지수로 쓰고 있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잖아. 그러면 S는 얘가 M이 마이너스 2일 때 S는 몇이어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지.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S는 수직이니까 2여야 되지. 이렇게 되겠네. 이게 결론이지. 자, 42번. 이거 맞은 사람 있나? 맞은 사람 없어? 42번 보자. 자,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는 원점 하나를 쓴대. 자, 얘의 한 변 AB가 어떤 직선 위에 있고 직선의 일부분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AB가 선분 AB가 X축에 의하여 2등분된대. 그러면 X축이 뭐 요렇게 있다 쳤을 때 뭐 우리 입맛에 맞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반띵된다 치자. 뭐 정사각형이 뭐 이따위로 이따 치고 여기를 원점으로 두면 되겠네. OABC야? AB 그럼 여기가 A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더라? 이거 알파벳 잡는 거?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 A, B, O, C 이렇게 잡아야 맞겠네. 됐을까? 그림? 자, 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AB, 이 직선 AB의 방정식이 x 플러스 mi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된 상태. 이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한 변의 길이 안 줬나? 안 줬네. 이거 딴 문제구나. 자, 해봅시다. 얘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 다 똑같을 거고 여기가 2등분 됐잖아. 변의 길이 모르잖니? 그러면 이 식도 모르고
그럼 요 길이를 우리 맘대로 A라고 둬보자. 그럼 요 길이는 뭐야? 2A겠지. 당연히. 됐니?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 OB랑 AB는 수직으로 만나겠지. 정사각형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 여기서 얘들아 이 N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 N값을 구하려면 OB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OB의 기울기 구하면 그걸로 N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 이용해서.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누구냐?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자. 저거 좀 떨어뜨려 놓고 볼까? 너희 중학교 때 주구장창했던 도형인데 이거. 얘들아, 요 보조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3개는 전부 다 닮음이지. 알잖아, 그지? 왼쪽, 오른쪽 전체. 3개 다 닮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잘 따라봐. 지금 나 OB의 기울기 하고 싶잖아. 그지? OB의 기울기 얘분의 얘 아니야? 얘분의 얘가 OB의 기울기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나 지금 아까 3개가 다 닮음이랬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랑 똑같은 게 누구 대 누구분의 누구야? 2A분의 A 아니야? 얘분의 얘는 뭐 그림으로 봐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 빗변을 제외한 지금 뭐 누구랑 누구 비교할 거야? 큰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은 비 쓰자고. 그럼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 아니냐고. 직각 끼고 있는 두 변. 빗변을 제외한. 이해됐어? 됐니? 그러니까 OB의 기울기가 몇이는 거야? 2분의 1인 거야. 이해됐어? 다들? 얘들아? 다시 만약에 여기를 여기 D라고 하자. 그럼 요 노란 삼각형을 이 전체 삼각형 여기 뭐 2라고 할게.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을 OB랑 똑같은 대응이 되도록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O, B,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노란 삼각형 이렇게 휙 돌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OB랑 ODB는 닮음이지. 보이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분의 누구라고? OD분의 BD라고. OD분의 BD라고. 왜? OD분의 BD가 OB의 기울기니까. 얘분의 얘랑 같은 게 뭐야? 얘 삼각형에서? 얘분의 얘잖아. 보이니 이제? 그러니까 얘분의 얘는 2A분의 A와 같으니까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OB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지. 닮음을 이용해서. 그럼 됐네? OB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AB의 기울기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2겠다. 그러면 요식 정리해서 m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n분의 8이지? 마이너스 n분의 1이 마이너스 2 떠야 돼. 그러므로 m은 2분의 1이다. 이해됐을까? 왜? 허무해? 이따 허무한 문제 하나 더 있을 텐데. 뭐였지? 니네 거의 못 풀었던 거. 58번.
그거 하면 어? 그거 뭐 얼마나 했다고? 50% 좀만 더 하자. 자, 95페이지 44%. 44번 43번 43번은 일단 문제 상황이 길어서 좀 풀기가 까다롭다고 느낄 수는 있어. A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나와야 돼. 네가 절대값을 안 써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뚝딱뚝딱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하나겠거니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왜냐면 직선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교점을 만들어서 그럼 교점을 봤더니 얘가 음수야. 음수로 보여. 근데 음수가 아닐 수도 있어. 저 멀리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값을 붙여주는 게 좋아. 넓이, 뭐 길이 같은 거 표현할 때. 그러니까 43번을 보자. 얘는 일단 말이 좀 길지. 자, 0,8이 있었고 4,0이 있었고 마이너스 8,0이 있었고 자, 이렇게 있었고 자, 이때 점 P는 AB 위에 있대. 그러면 직선 AB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점 P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을지 나도 몰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다 찍겠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 뭐 점 P를 뭐 이쯤에 있다 치자. 그러면 점 P가 있을 때 원점 O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 그러면 OP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P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OP와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난대. 그러면 걔는 어떻게 생겼겠어? 말이 길지 좀. OP와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맞니? 그러면 걔가 AC와 만나는 점을 Q로 하자.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점들이 생겨나는 거지. 이때 삼각형 COQ. COQ의 넓이가 16이 돼야 된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지. 그치? 그러면 이거 보고 야 그러면 Q가 2, 4분면 즉 Q의 Y좌표가 양수니까 그냥 요 길이 구하고 요 CQ의 Y좌표 표현해서 넓이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있지만 이 Q가 무조건 양수다라는 전제가 불분명하잖아. 야 우리는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린 거지만 야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OP는 이렇게 있을 거고 OP랑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거는 이렇게 생겼겠지. 됐니? 그러면 직선 AC잖아? 그럼 직선 AC랑 만나는 점? 여기가 Q일 수도 있어. 대충 이해돼? 그러니까 Q가 Q의 Y좌표를 그대로 써야 될지 부호를 바꿔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내 말 이해됨?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대값 붙이는 게 좋아. Q의 Y좌표에다가. 내 말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모든 실수 A가 나온 거야. A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이런 걸 따졌을 때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나로 쓰면 하나로 그냥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 할인 이해됐어? 그래서 Q의 Y좌표에 절대값을 붙여서 풀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부터 하는 짓은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 해볼까? 자, P에서 출발해야 되잖아? 그럼 P는
요 직선 AB 위에 한 점이니까 임의로 찍어야겠지? 그럼 직선 AB가 필요하네. 임의로 찍어야 되니까. 직선 AB는 x 증가량 4, y 증가량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겠고.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당연히 a,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출발했고, 자, 다음. OP. 얘 알아야 되잖아? 얘랑 수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요 OP의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필요 없고, 기울기만 구하자. x 증가량 a, y 증가량 2a-8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지. 그러면 얘랑 수직인 요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인 역수. 얘겠네. 근데 원점 지나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은 방정식이 바로 나오지. 요렇게. 됐을까? 그냥 순서대로 간 거야. P의 좌표, A, 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P의 좌표 임의로 찍은 뒤에 요 P와 O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구하고 원점 지나니까 바로 나오지. 그러면 이제 Q점의 좌표는 AC와 얘 간의 교점이지. 그래서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AC의 방정식은 뭐 어렵지 않네. Y는 X 플러스 8. 그럼 결론 얘랑 교점이 Q지. AC와 얘랑 교점이 Q다. 됐니? 근데 난 지금 딱 봐도 계산기 그지 같잖아. 근데 내 목표는 뭐야? 얘들아, Q의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지? 그러니까 Y좌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이니까 X 플러스 8은 얘다라고 풀어도 되겠지만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를 X로 정리를 한 뒤에 요 식의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게 훨씬 빠르겠지. 이건 그냥 아주 사소한 팁.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요런 걸 이해해서 너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으면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Q의 Y좌표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얘와 얘 교점 구할 때는 그냥 Y는이니까 얘는 얘다라고 풀잖아. 그럼 X값 나오잖아. 그럼 그 X값을 구한 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Y값 구해야 되잖아. 해도 되지. 해도 돼. 당연히 되는데 내 목표는 Y값이니까 Y를 바로 구하자고. 그래서 그냥 해도 돼. 다시 말하지마 얘들아. 너희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X자리에 Y-8 집어넣어보면 Y는 2A-8분의 A 곱하기 Y-8 이렇게 나오지. 계산하면 돼. 그냥 양변에 2A-8 곱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나오네. 이게 Q의 Y좌표지. 교점의 Y좌표. 근데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우리의 희망은 양수지만 음수일 수도 있다고. 아까 내가 봤듯이.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넓이 구할 때는 저 삼각형 COQ의 넓이를 구하는 식에서는 일단 밑변의 길이는 8이지. 나도 이해할 거니까 4 곱할게. 4에다가 몇을 곱하는 거야? Q의 Y좌표인 얘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붙여서 곱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16이다. 이렇게 풀어. 식을 써야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유진이 이해돼? 돼? 그러면 날리면 A-8분의 마이너스 8A가
4거나 마이너스 4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각각을 풀어주면 A 값이 3분의 8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 해서 정답이 1번이다. 딱 결론. 도형에서 얘들아 이거 좀 많이 써. 학교 시험에서 낚으려고. 절대값 조심해야 돼. 진짜로 얘들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길이 구하는데 그냥 쉬운 예로 좀 이거 이 길이 구할 때 얘에서 얘 빼잖아. 만약에 여기도 임의의 수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서 길이를 구할 건데 이 길이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뺀 값이 음수일 때도 있잖아. 그때는 양수로 바꾸지. 이 음수 쪽에 있으면. 기억나지? 이런 거. 양수일 때는 그냥 쓰고 음수일 때는 계산값이 음수가 나오는 게 확정적이라면 양수로 바꾸잖아. 넓이 구할 땐. 길이나 넓이 구할 때. 똑같은 거야. 쟤는 요 Q의 Y좌표, 이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하는 Q의 Y좌표가 여기 있으면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음수잖아. 그러면 이때는 저 Q의 Y좌표, 우리가 구한 Q의 Y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처리를 해줘야 맞다고. 그게 이 문제 포인트야.